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자료에서 9개월간 금리를 동결한 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기준금리 4.5%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말 10%를 넘겼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2%대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다만 여전히 가격 압력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지난해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 2%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지난 3월에는 스위스 중앙은행, 지난달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각각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지난 5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를 0.25% 낮췄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아직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9월에는 금리를 한 단계 낮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9월 페드가 금리를 0.25% 낮출 확률을 약 57%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의 비중도 31.4%도 만만치 않은 상태예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데이터가 경기에 대해서 혼재된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아직 금리를 낼 때가 아니라는 페드 내의 신중론이 완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에릭 로즌그렌 전 미국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기준금리가 연 3%대 중반으로 떨어진 뒤 장기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2026년 말 이후 기준금리가 연 2.6%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미국 중앙은행의 전망과 배치됩니다. 로즌그렌 전 총재는 10년 이상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로즌그렌 전 총재는 지난 4일 미국 뉴욕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환경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의 강연을 통해서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장 예상과 달리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페드는 지난달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5.5%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6회 연속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 페드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을 시사했고 2026년 말 이후 장기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연 2.6%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FOMC 정례회의가 끝난 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즌그렌 전 총재는 페드의 예상과 달리 장기 기준금리 중간값은 연 3.4%에 다다를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늘어나는 에너지 비용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면서 두 후보 모두 국경을 닫아서 이민자 유입을 막을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저가 중국산 제품과 멕시코 등에서 유입되는 값싼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로즌그렌 전 총재가 꼽은 또 다른 물가 리스크는 에너지입니다. 그는 인공지능 산업 발달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관련 쇼크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페드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는데 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로즌그렌 전 총재는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해당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어서 당장 이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으로 불리는 마크 헤펠레 UBS 글로벌 자산관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국 증시 강세장을 전망을 하고 나섰습니다. 헤펠레는 미국 증시 상승 랠리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면서 증시를 둘러싼 상승 촉매제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마크 해펠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시장 펀더멘탈이 증시 랠리를 정당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랠리가 멈출 조짐이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펠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견고한 기업 실적,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5,500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0.5%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9월 FOMC 정례 회의부터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해펠레는 UBS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소형주에서도 기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증시를 둘러싼 대규모 조정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P모건은 S&P 500 지수가 세 가지 리스크로 이번 여름에 4,800선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S&P 500 지수가 앞으로 10% 이상 급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JP모건은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재등장이 연착륙 기대감을 없애고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P모건은 우선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면서 고용 쇼크가 발생할 경우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도마 위에 다시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가 5만에서 7만 사이로 급격히 둔화되거나 25만에서 30만 사이로 급격히 늘어나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JP모건은 주식시장의 모멘텀 부재 리스크도 지적했습니다. JP모건은 미국 증시 상승 랠리가 빅테크 모멘텀에 의해 주도가 되고 있지만 모멘텀이 흔들릴 경우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모멘텀 부재 등의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경우 S&P 500 지수가 최대 10%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지막 증시 급락 리스크로 매수자의 피로를 지목을 하면서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들도 피로가 쌓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JP모건은 고점 부담감으로 주식시장을 당분간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S&P 500 지수 5,000 지지선이 조만간 테스트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 스티펠도 주식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S&P 500 지수가 9월 말까지 10% 이상 급락을 해서 올해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